네, 시간이 됐으니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모는 다들 잘 보셨나요? 아마 마음속 한켠이 좀 마음이 아프거나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기분을 우리가 9월, 10월까지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경험상 저도 그랬고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분들도 그렇고 탈모를 보고 나서 이제 추석 전까지 좀 많이 좀 빠지세요. 이제 뭐 이렇게 처음에 5월 달엔 내가 그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왔다가도 이제 8월 모의고사 보시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짝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사메드 이겨야죠. 전국에 있는 민법 2순환 OT 자료고요. 예, 목차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그 1순환 때는 저는 일부러 변시만 냈어요. 왜냐면 최소한 우리가 변시에 나온 것들은 쟁점들은 웬만한 건 다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변시를 봤고요. 2순환은 기시감 없게 이제 변시나 변모 쟁점들을 창작 또는 변형해서 문제를 낼 겁니다. 변모 문제도 그대로 내지는 않을 거고요. 변시 문제도 그대로 내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 시험은 이제 뭐 변시 변모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시 재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출제자들은 항상 출제 오류에 시달리거든요. 똑같은 걸 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이탈을 많이 낼 거예요. 아니면 같은 쟁점이라도 쟁점을 숨겨놓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매번 그랬고요. 재작년에 연대 공법 시험 이후로는 실제로 변호사 시험이 그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나는 무조건 쓴다. 실제로 불이타가 나오면 마음속으로 땡큐 외치시고 저랑 배웠던 거대로 법판사대로 쓰시면 돼요. 그건 점수가 훨씬 잘 나오십니다. 그리고 당일 채점, 당일 강평으로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저도 여기 베리타스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곤조가 있어요. 오늘 시험 본 거는 오늘 강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오늘 시험 보고 오늘 강평을 해야 내일 시험 보기 전에는 오늘 걸 다 정리를 하고 끝내잖아요. 우리가 법학이 휘발성이 되게 강해요. 휘발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오늘 시험 보고 바로 오후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강평 듣고. 그리고 매년 가족법 중요성 엄청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민사례 2문의 마지막에 15점 또는 20점 정도는 가족법 쟁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교록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거, 상속, 포기, 재산 분할, 협의 이런 식으로 처음 민기록의 시작 포인트도 가족법 쟁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공유니까요, 공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순환 때는 가족법을 2회차로 구성해가지고요. 가족법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제가 갖고 있는 필살기와 실전 답안으로 빠짐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순환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한 정리를 했다고 하면 2순환은 실제 실력을 오를 때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2순환 때는 우리가 전국에 있는 로삼보다는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지금 로삼 애들 많이 빠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면은 우리 무조건 합격해요. 그래서 변시 또는 변모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출제자들이 매번 비슷한 문제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쟁점을 빠르게 추출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판례 OX를 아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요. 기출에 있는 문제의 답을 외우지 마세요. 정말 안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나는 쓸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하시면 변시 때 깊이 있고 성공하실 거예요. 그리고 향후 특강 일정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민사법 판례 정리를 해요. 이거는 이제 민기록 특강이 9월 17일부터 시작하기 전에 3주 동안 할 건데요. 이번 주 다음 주는 2회 동안은 요건사실과 판례라고 해서 연수원의 요건사실론 교재에 있는 판례들을 다 정리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연수원 요건사실론 교재에 있는 판례들은 실제로 거기가 99페이지거든요. 근데도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웬만한 책들 보시는 것보다 기본서 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판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이제 우리 1층 책방 서점에 나올 거고요. 그럼 사셔서 계속 반복하시면은 점수 향상이 엄청 높아지실 거예요. 작년에 학생들한테 프린트 나눠주 제본으로는 안 줬는데 파일로 줘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에서는 채판 해야 됩니다. 8월 달에 채판 해야 돼요. 8월, 9월에. 그래서 민사법뿐만 아니라 형사법도 채판 있으면 꼭 들으시고요. 지금 채판을 정리해놔야 12월 달에 우리가
힘들지가 않아요. 12월 할 게 진짜 많은데 언제 채판까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조금 힘드시더라도 채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요일 아침 9시로 잡았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9월이 가장 좀 긴장감이 낮아져요. 우리가 수험할 때. 그래서 아침 9시에 오셔서 50분 동안 OX 퀴즈 볼 겁니다. 예,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동안에 정리를 할 거예요. 시험을 먼저 보는 이유는 힘드실 거 알아요. 시험을 보기 때문에 더 선택을 안 하실 분도 있을 거 알고. 그렇지만 제가 해보니까 시험을 보고 그거를 들었을 때 효과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강추드리니까 예, 많이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민기록은 총 8회로 있습니다. 예, 민기록 작년에 뭐 제 수강 후기나 뭐 주변 분들 들으셔 아시겠지만 저는 민기록 변시 변모 쟁점을 100% 다 바꿔요. 예, 그래서 민기록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게 공부를 해야 변시 때도 올해 변시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점수가 많이 나오셨어요. 실제로 한 60점대 맞으셨던 분들이 기록이요. 민기록 175점짜리를 98점, 103점까지도 올라가셨어요. 정말로 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분들. 그 이유는 문제를 전 100% 바꿔요. 예, 기시감 있는 문제로 봐봤자 3시간 동안 똑같은 거 다 말고 푸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예,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3시간 동안. 그 연습이 쌓여서 실제 변시에서는 변시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판례 정리 3주를 하고 그 후에 8주를 할 건데 중간에 신모 기간이랑 휴식주를 제외해서 매주 보진 않거든요. 매주 보면 너무 힘드셔서 중간중간에 예,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국제거래법 특강은 예, 실전 모의고사 5회를 할 거고요. 10월이나 11월 중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2회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 민사법 판례 정리, 합격 정리해 볼게요. 매번 똑같지만 계속 강조드려요. 제가 여기 테미스 와서 테미스 선배로서 제가 먼저 했으니까 선배잖아요. 꼭 이 말씀 진짜 드리고 싶어서 매번 반복되지만 다시 한번 그냥 또 식상하시더라도 들어주세요. 그 시험은 진짜 빠지지 말고 매일 치세요. 그리고 매일 첨삭과 간평은 꼭 듣습니다. 그러면은 12월 달 되면은 저는 그랬어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떨어뜨리시겠어? 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떨어졌으니까 여기 왔을 거잖아요. 떨어진 날의 기분을 전 알거든요.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 강사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누구 강사님을 선택하시든 상관없지만 학원의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저희가 신촌보다 훨씬 더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매일 시험을 보시고 옆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전우들을 믿고 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은 12월 달 자신감이 생기세요. 아,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난 무조건 붙는다. 난 넉넉하게 붙는다. 난 천전 넘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 배점 우선적으로 공부를 확보해 주세요. 지금 8월, 9월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11월, 12월은 그냥 다 같이 공부해요. 다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도 다 같이 오르겠죠. 그럼 반대로 성적이 오르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로삼들이 8, 9월 달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많이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월, 9월에 더 힘들게 공부하자 이 마음가짐으로 특히 제가 다른 과목에서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그 공법이랑 형사법은 실제로 그 점수 배점 차이가 결과적으로 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몇 점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자격증은. 그렇기 때문에 점수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 좀 해주세요. 근데 민기록은 괜찮아요. 민기록은 뭐 주말 특강도 있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록도 시험도 공부. 테미스는 좋은 게 또 3순환 때 기록 특강이 주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민기록이 가장 가성비가 좋지만 좀 놔두시더라도 선택법이나 민사 1문 150점이지만 실제로 고득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민기록 많고 고득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민사 3문 상사례는 쟁점이 실제로 변시에 나온 쟁점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사 3문은 진짜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무조건 55예요. 55, 60 무조건 맞을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민사 2문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기는 워낙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법, 제가 민사법 강사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떨어지지 않는 시험을 보시려면 민사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령은 더 이상 변시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툴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쓸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판사 형식으로 툴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법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법리 써주시고요. 법리 또는 의의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례 모르면 만들어 써야죠. 모른다고 판례 안 쓸 거예요.
판례 OX만 찍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민사법은 문제가 길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단어, 고유명사 이런 것들 가지고 판례 지어 쓰시면 돼요. 그럼 출제자, 채점자 입장에서는 그걸 지어 썼는지 안 썼는지 정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판례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일수록 답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사안의 포석을 풍부하게 해주세요. 그럼 답이 좀 틀려도 점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실제 채점하신 교수님들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객관식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판례 OX 계속 외우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집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3회독 이상은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집이든 최소한. 3회독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양을 줄이세요. 홀수만 보던지 뭐 짝수만 보던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변시 3개면만 보던지 변모는 2개년만 보던지 전체 다 보려다가 앞쪽만 보고 뒤쪽 아니면 전체 다 보려다가 1회독만 하고 끝나고 끝내시지 마시고 3회독, 4회독이 안 될 것 같으면 양을 줄이셔야 돼요. 객관식. 알겠죠? 객관식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객관식 저는 이제 필살기로 만들어서 나오는 쟁점들은 알려드리긴 하는데 뭐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문제집을 보시더라도 꼭 자기가 3, 4번 볼 수 있는 분량만 잡으세요. 그 이상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퀴즈 볼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냥 민사법 판례 OX 퀴즈라고 해가지고 봐봐요. 우리 선택형 민사법 2시간 동안에 70문제 보시죠. 한 문제에 오지선다잖아요. 판례 5개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 사례형 문제를 빼면 한 지문에 그 한 문제의 한 선지마다 10초밖에 못 봐요. 10초. 그죠? 10초밖에 못 봐요. 그런데 얘네들의 OX에 틀리지 않고 맞추실 수 있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유권 대리관 주장 가운데 표현 대리 주장 포함되는지 X죠? 네.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명의신탁 부동산에서 관할청의 허가 없이 명의신탁 해지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할 수 있는지 X입니다. 왜냐면 학교 재산은 처분이 되게 엄격해요. 예. 뒷장 보시면 제가 다 이런 거는 교재를 발췌한 건데요.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판례를 보실 때도 소극 적극 OX만 보시면은 혼자 보시면은 되게 느리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강사랑 같이 보면은 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 뭔가 아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은 학교 재산은 엄격합니다. 아주 엄격해서 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등 청구할 수 없습니다. X입니다. 예,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 됐대요. 예. 그럴 경우 동시인 관계네요. 예, 그럼 상계가 할 수 있는지 동시인 관계 들어오시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상계 다 됩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상계 법리에서 공통이에요. 동시인 관계 있으면은 가압류 후든 전이든 예, 발생한 여부에 상관없이 다 됩니다. 4번 일부 공탁. 예, 일부 공탁은 예, 공탁의 효력 없습니다. 그리고 5번 물상 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응소했댔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해서 받아들여진 경우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재판선 청구인가요? 물상 보증인 자리를 채무자로 바꾸면 맞는 답이 돼요. 근데 물상 보증인 제기한 거는 예, X입니다. 예, 아주 많이 나왔어요. 변시에도.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정답이 있는데요. 나중에 그 실제로 교재는 좀 사서 보세요. 수업 안 들으시더라도 열심히 만들었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올해 처음 하는 강의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작년 민기록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대다수가 파일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OX 부분만 빼서 자기들이 시험을 보고 싶다. 근데 그렇게 시험을 몇 번 보고 가신 분들이 정말 엄청난 고득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일부러 만들어서 강의를 개설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하는 이유는 일요일 아침에 다 뭐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어영부영 12시까지 그냥 지나가실 거잖아요. 예. 그냥 강사 욕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그 시간만큼은 되게 값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요일 오전에 잡았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그래서 그 뒷장 보시면은 실제로 이 판례에 대해서 판례를 그대로 이제 옮겨 적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블록체로 했고요. 그 다음 장변이라고 해서 OX에다가 X일 경우에는 뭐 X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예, 가로치고 그 내용을 썼습니다. 학교 재산 처분이 엄격하기 때문에 또는 가장 아래의 문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이득 청구 소송에서 응소행위가 재판선 청구. 재판 청구 왜요? 소멸시효 중단 때문이죠. 아니라고 합니다. 예. 왜 아니냐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것들 예. 그 판례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빨리 보시려면은 교재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별점 뭐냐면요. 주간 학습 점검이라고 해서 그 저희 분반 학생들한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자기가 공부한
양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원하시면 제가 파일을 드리려고요. 원하시면 저한테 앞에 정확번호 있잖아요. 이 파일을 가지고 위에 건 예시고 아래 거는 그냥 빈칸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얼마큼 공부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공 시간이 일주일에 45시간에서 48시간을 채울 수 있는지, 45시간은 채우셔야 돼요. 저희 분반 학생분들도 45시간을 다 넘깁니다. 순공 시간. 그리고 집중도가 중상 70% 이상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계획 세웠던 것을 얼마만큼 했는지. 예. 우리가 이제 시험이 그래도 많이 남았잖아요. 끌려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시험에 끌려갔어요. 할 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다 그냥 지쳐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 다음 거 넘어가고, 다 못하고 다음 거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시험은 우리가 앞장서서 내가 이 시험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딘지, 부족한 부분을 더 하셔야 돼요. 아는 부분 하고 싶죠. 아는 부분 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부족한 부분 하면 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뭘 부족한지를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더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점검 이거는 뭐 제 분반이 아니시더라도 원하시면 제가 파일 드릴 테니까 혼자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일요일 저녁에 내가 이번 주 얼마나 공부했구나, 아니면 다음 주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게, 그 벨타스 변호사 시험 강사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을 안 들으셔서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선배니까 뭐 필요하신 거나 힘드신 거 있으면 저한테 상담 요청해 주세요. 결국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합격하기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버티면은 벨타스 합격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제가 뭐 학원 광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물론 학원에 소속은 돼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학원을 광고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어느 학원보다 학원 시스템이 좋아요. 저도 경험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계속 버티세요. 8월 9월 달에 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생기실 수 있거든요. 시험 좀 안 보시는 분들 생기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스스로 자신과 약속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붙는다. 이렇게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